자,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 단계별로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보자고요. 어, 잠깐만요. 자, 첫 번째 저희가 이제 보안 컨설팅을 하는데 첫 번째 환경 분석이라는 걸 해야 돼요. 환경 분석이라는 건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만 뭐 우리가 할 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 분석은 첫 번째는 이제 법이죠, 법. 그죠? 예, 그래서 법적 준거성. 예, 법률에 관련된 내용을 당연히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냥 법률이라고 하죠. 법률이나 가이드.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어떤 기술 동향. 근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기술은 정보 보안 기술인 거죠. 자, 그러면 이 법률에 관련된 그 내용들이 이제 뭐가 최근에 변경이 됐냐, 그걸 봐야 되니까 최근에 우리가 그냥 생각해봐도 개인정보보호법이 바뀌었죠. 예. 그럼 뭐 일부 바뀐 것도 있고 뭐 많이 바뀐 것도 있겠지만 실제 이 법률의 내용 중에 우리가 이제 몇 개만 일단 기억나는 거 몇 개만, 물론 이제는 법률을 보면서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예, 기억나는 거 몇 개를 좀 정리를 해보죠. 자, 첫 번째 1번은요, 일단은 많이 이제 얘기가 되는 게 개인정보 다운로드에 관한 사항. 이거를 어떻게 하게 되어 있냐면 내부 관리 계획에 포함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정보 다운로드 횟수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는 사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결제, 그게 포함되어 여기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그냥 흔히 맨날 얘기하는 거 하나 있죠. 접속 로그에 관련된 거, 접속 로그 및 검토. 그래서 접속 로그를 기록하는 거. 그래서 기존에는 뭐였습니까? 5만 건 밑에는 접속 로그는 1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만 건 이상인 경우에는 접속 로그를 2년간 보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접속 로그가 정말 맞냐, 변조되지 않았냐, 이게 사실 맞냐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검토를 매월 검토로 이미 변경이 됐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접근 권한에 대한 부여. 이거는 이제 변경된 게 아니죠. 그냥 3년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법률적인 내용인데요, 그죠? 예, 우리가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실질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위 로그에 대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법률에 뭐 행위 로그다 이런 말은 없죠. 이 행위 로그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해야 되고,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된 내용들이 변경된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 3법이라는 게 나왔죠, 그죠? 이것 때문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데이터 3법은 뭐 이론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뭐 신용거래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합한 거죠. 통합한 건데 그 통합의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통합의 핵심은 뭡니까? 동의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바로 이제 요게 바뀐 거죠. 그래서 동의 없이 사용을 가능한데 그 동의 없이 뭐 그냥 마음대로 쓰면 되는 건 아니고 아시는 것처럼 어디에 쓰면 돼요? 예를 들어서 공익적 기록물을 관리한다거나 통계 작성을 한다거나 과학적 연구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쓸 수가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쓸 수 있는데 그러면 다 동의 안 받고 그냥 써도 되냐? 그건 또 아니죠.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가명 처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가명화, 익명화죠. 가명화, 익명화, 그죠? 가명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써도 된다. 근데 아까 그 세 가지 경우가요, 뭐뭐 등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은 실질적으로 가명 처리하면 동의 없이 써도 된다. 사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법률에 관련된 거는 지금 딱 봤을 때는 이런 내용이, 특히 이게 이제는 가장 많이 바뀌게 된 내용이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관련된 법률이 또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대부분 뭐와 관련이 되어 있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 의료법이라고 할게요. 그냥 의료법, 의료기관이라고 치면, 자, 그러면
이제 그거에 관련된 법률이 있겠죠. 물론 이거는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뭐가 있는지. 자, 그리고 또 한번 보죠. 기술 동향에서 최근에 그 변경이 된 게 뭡니까? 자, 첫 번째, 그 보안 쪽에 뭐가 나옵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인공지능하고 보안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이거 조금 이따 얘기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인공지능이 있고 또 기술 동향이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보다 우리가 더 크게 느끼는 게 뭐예요? 클라우드 보안이죠. 클라우드. 이제 클라우드. 그죠? AWS나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데 어떤 이제 개인정보를 저장을 한다거나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냐. 그죠? 예, 그래서 이 클라우드 부분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뭐 클라우드로 전환도 많이 하고, 그럼 일단은 또 기술들이 또 뭐가 있는지 보자고요. 자, 이제 인공지능, 클라우드, 그 다음에 이제 IoT. 근데 이제 IoT는 사실은 대부분 관련이 없어요. 사실은 뭐 있긴 있는데 기술로는 변경이 되는 거는 맞지만 IoT 자체가 우리한테 뭐 크게 바뀌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요 내용 외에 또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최근 침해 사고에 대한 거. 이 최근 침해 사고라는 거는 뭐 어디가 해킹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런 거는 우리한테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어디가 해킹이 되든 말든 그거는 별로 뭐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에 원인이 뭐냐 이거죠. 그거를 위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도대체 왜 어디가 해킹이 됐냐, 그 이유를 아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일단 몇 가지 내용을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최근에 해킹을 된 기관, 자, 여기가 뭐 항공우주산업 뭐 연구소인가 그거죠. 그 다음에 대우해양조선, 대우해양, 뭐 잠수함 만들고 그런 데죠.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서울대학교, 그죠? 병원인가요? 그죠? 병원. 그냥 딱 봤을 때 기억이 나는 것만 적어보자고요. 그리고 최근에 하여튼 해킹 사고 일어나서 뉴스에 나온 거, 그죠? 여기가 뭐 잘했건 잘못했건 그걸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가 뭔지 그것만 유추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 중해제약이라는 게 작년 12월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해킹 사고는 아니에요. 해킹 사고는 아니지만,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죠. 자, 첫 번째부터 인공지능. 아니, 인공지능이 우리랑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겠죠. 당연히.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는 그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게 뭡니까? 가장 간단히 얘기하면 사람 인식하는 거죠. 그죠? 사람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로 한번 잠깐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건데, 자, 이게 인공지능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동영상이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조여정이냐 아니냐, 그죠? 예, 그걸 인식하는 인식률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욜로라는 기술입니다. 욜로. 근데 이제 욜로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걸 어디에서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죠? 어디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갔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체온 측정을 할 때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네모나게 칠하고 있죠. 그게 바로 AI 기술이 들어간 겁니다. 이미. 그래서 작게는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출입 통제할 때 온도 체크할 때 그때도 인공지능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쓰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뭐 이렇게 상담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상담할 수도 있지만 챗봇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챗봇이라는 건 뭡니까? 어떤 글을 쓰면 그거에 대한 응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인공지능에 관련된 기술을 현재 쓰고 있어요. 현재.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고, 그런데 이것도 있지만요. 또 하나 뭐가 있냐? EDR이라고 해서 이상행위 동향, 이상행위 탐지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거죠. 기존에는 간단히 얘기하면 어떤 행동을 하면, 그죠? 어떤 행동을 하면 너는 이런 거예요. 너는 악성 코드야.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어떤, 그러니까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어떤 그 단어가 나오면 너는 악성 코드야. 근데 지금은 어때요? 어떤 행위를 하면 그거를 잡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기술의 동향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요, 이렇게 말로 듣는 거와 실제 보는 거는 다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제가 잠깐은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미리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해두면 좋았는데 제가 실행을 안 해놨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를 두 가지를 한번 보죠. 자, 이 코드를 한번 봐보세요. 이건 코딩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거를 만드는 법을 보여주면 좋았는데, 그거는 오후에 시간이 되면 제가 보여주고요. 이게 뭔가 끊겼네요. 그쵸? 자, 이거는 악성 코드거든요. 그 악성 코드 중에 웹셀입니다. 웹셀. 이 웹셀은 뭐냐? 웹서버에다가, 즉 게시판에다가 업로드를 하면, 업로드를 하고 이거를 원격으로 내가 부를 수가 있다면 뭐가 되냐면요, 걔를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서버 안까지 그냥 로그인 없이 들어갑니다. 즉 서버가 해킹을 당해요. 그러면 이거는 스크립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거를. 스크립트는 뭡니까? 뭔가 탁 치면 바로바로 실행되는 게 스크립트죠. 그렇죠? 근데 그 스크립트 중에서 PC에서 실행되는 거, 다른 말로 웹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놈이 있고 웹서버에서 실행되는 놈이 있어요. 근데 얘는 어디에서 실행되냐? 서버에서 실행되는 스크립트예요. 그래서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돌면 바로 해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의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런 단어, 만약에 거짓말로 해볼게요. 이런 영어 단어가 아니 인공지능이 아닌 거, 이런 영어 단어가 나오면 너는 공격이야,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공격자가 어떻게 하든 이 영어 단어를 바꾸면 탐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이 단어의 경우의 수를 내가 다 등록을 해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 놓고 이런 게 있으면 너 공격이야, 너 바이러스야, 너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은 이 개념이 아닙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지만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봐보죠. 그러면 두 번째 이미지를 한번 봐볼게요. 아무데나 가보면 됩니다. 네이버라는 사이트에 가서, 이거는 이제 해킹 사이트가 아니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페이지 소스 보기를 본 다음에 제가 여기에서 스크립트를 찾아볼게요. 이제 스크립트가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게 압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한번 카피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거 자체가 원래의 코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통신을 할 때 데이터를 작게 보내기 위해서 스크립트 자체가 압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개발자 도구로 열면요, 이게 이렇게 다 이렇게 끊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끊어져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걸 또 풀어야 되니까요. 자, 그럼 이제 두 가지 경우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명확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제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하나 돌릴게요. 뭐 인공지능 하니까 뭐 거창해 보이는데요, 별거 없습니다. 자, 자,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파일을 두 개를 만들 건데, 첫 번째 이겁니다. 웹셀이라는 파일, 그죠? 원래 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실제 개발자들이 일반적으로 코딩을 하면, 그게 서버에서 하건 클라이언트에서 하건, 그것도 하나 만들게요. 그럼 개발자들은 보통은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한단 말이죠. 내가 그냥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뭐 alert, test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한다거나, 뭐 if a가 10이면, 그죠? 10이면 이거를 보여주세요. else 그렇지 않으면 또 이걸 보여주세요. 개발자의 코딩은 이런 형태입니다. 맞죠? 자, 그리고 나서 저장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거는 a.text라고 이미 있네요. 그죠?
이미 있으니까 이름만 바꿔보죠. abcd.txt로 저장을 할게요. 자, 그러면 얘는 정상인 코드, 얘는 바이러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걸 가지고 미리 제가 만들어 놨어요. 자,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할 겁니다. 뭔가를 하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업로드였으니까 웹셀.txt 이걸 좀 바꿀게요. 웹셀.txt가 아까 그 악성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도 디렉토리 위치만 좀 바꿔볼게요. txt 그죠? 똑같이. 그리고 아까 정상인 게 abcd.txt였죠? txt 바꾸고, 그 다음에 요것도 요게 이렇게 엎어서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제 됐습니다. 밑에 거는 필요 없는 거니까 주석으로 닫고, 그리고 나서 이 프로그램을 한번 이 간단한 프로그램인데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예, 곱하기 이제 다 돌아갔어요. 그럼 뭐가 달라졌는지 보자고요. 지금 요 디렉토리에 뭔가가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가 뭐냐면, 자, 한번 보죠. 자, 두 개의 이미지가 만들어졌어요. 그죠? 얘는 뭐냐? 이 프로그램은 원래 뭐 하는 거냐면 어떤 파일이 들어와도 그냥 이미지로 바꾸는 거예요. 주 역할이 뭐 이상한 게 쳐졌나 보네요. 그죠? 네, 주 역할이 이미지로만 변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 요놈 있죠? 요놈을 png 이미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 한번 열어볼까요? 이제 자, 그게 요거죠.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 이미지로 바꾸니까. 자, 그리고 이걸 최대한 제가 확대를 해볼게요. 자, 뭔가 회색 같은 게 여기가 보면, 그죠? 회색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거는 악성 코드가 아니라는 거, 이미지를 열어볼게요. 그리고 다시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그냥 눈으로 봐도 이 검은 부분이 굉장히 많죠. 이 검은 부분이 뭐냐? 여기에 흰색인 거예요. 흰색. 그러면 보통은 악성 코드는 항상이라는 말은 틀리지만 이런 형태의 패턴이 나오고, 일반 코드는 이렇게 검은색 면이 많게 나와요. 왜? 개발자는 코딩할 때 이렇게 코딩해 갖고 만약에 우리 동료들하고 공유를 하면 이걸 갖고 누가 고칩니까? 못 고치죠. 아무도 못 고쳐요, 이 코딩은. 그럼 이 코딩은 공격자는 왜 이렇게 코딩을 하죠? 내 코딩을 못 알아보게 하려고, 그죠? 못 알아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인코딩이라고 하는데, 인코딩을 최대한 해서 숨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커먼 부분, 여기가 이제 회색이죠. 이 완전히 검은 게 우리의 이런 공간입니다. 이런 공간. 이런 걸 봐서 바이러스는 이런 형태로 나오고, 일반 개발자가 정상적으로 한 코딩은 이렇게 공간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쵸? 왜? 띄어쓰기 해야 되고 칸 맞춰줘야 되니까. 그쵸? 같이 개발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인공지능은 뭐가 다르냐? 바로 이게 다른 거죠. 그렇다면 이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기존에는 어떤 단어들, 어떤 패턴, 이걸 저장해 두고 너 똑같으면 공격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면, 지금의 인공지능은 얘를 어떻게 해요? 어떤 그 이미지와 같은 패턴을 잡아놓고 그 이미지와 다른 형태가 나오면 너는 공격이야. 그래서 뭐로 바뀝니까? 딥러닝으로 바뀐 거죠. 물론 딥러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딥러닝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 이것도 되죠. 어떤 행위, 얘가 뭐를 했냐, 어떤 API를 리스트한 다음에 그거와 비교하면 그죠?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인공지능의 그 트렌드가 뭐예요? 이상행위를 탐지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뭡니까? 이상행위가 아니라 오용탐지였어요. 패턴과 똑같으면 공격이야,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이제 이건 이해가 됐어요. 클라우드는 이제 뭐 AWS나 애저나 뭐 이렇게 있는데, 그죠? 네이버 클라우드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 이 클라우드가 지금 트렌드가 어떠냐? 자, 클라우드를 보면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클라우드로 전환한 기업들, 예를 들어서 롯데쇼핑, 이건 AWS로 100% 제가 알기로 바꿨습니다. 제주항공,
제주항공 이런 데는 클라우드로 전부 다 전환이 됐어요. AK몰 여기도 클라우드입니다. 자, 그럼 이 AK몰은 제가 컨설팅 했어요. AK몰은. 자, 그리고 AK몰 그 다음에 기타 뭐 쿠팡 이런데 쿠팡 바꿨고 얘네들이 AWS 기반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AWS가 시장 점유율이 아직까지는 1위에요. 물론 애저가 쫓아오곤 있지만, 자, 그리고 또 이 클라우드가 이런 데만 쓰는 게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또 한번 봐볼게요. 신한투자금융증권 이것도 제가 올 초에 컨설팅한 거예요. 여기도 클라우드 전환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데가 클라우드로 바뀌었구나 이런 걸 아는 건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어디가 바뀌든 말든 뭐 우리는 관심이 없죠. 그죠?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거면 왜 바꿨냐가 중요한 거죠. 왜 바꿨냐, 그죠? 왜 클라우드로 전환을 했냐, 그리고 그 이유를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어떤 시스템을 전환하면요, 인터파크는 제가 모릅니다. 이쪽은 일해본 적이 없어요. 자, 근데 이걸 보면 전부 다 아까 그 회사들이 이런 회사들이었잖아요. 클라우드 전환이. 자, 근데 요 한번 업무를 봐보세요. 도서와 티켓과 투어와 아이마켓 무슨 의미입니까? 업무가 파티션 되어 있습니다. 독립적이라는 거예요. 도서와 티켓은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티켓과 투어도 관계가 없고 아이마켓과 그죠? 이거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관계가 있는 업무의 대표적인 게 어디입니까? 금융회사예요. 고객은 계좌를 개설해야지, 그죠? 계좌라는 걸 개설해야지 우리 회사 고객이 되고, 계좌가 있어야지 예금이 되는 거고, 계좌가 있어야지 적금도 되는 거고, 예적금, 그죠? 계좌가 있어야지 금융상품을 살 수가 있고, 계좌가 있어야지만 뭘 할 수가 있어요? 증권도 주식 매매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결론은 계좌라는 공통적인 업무, 이걸 금융회사에서 뭐라고 그래요? 원장이라고 하죠. 이 원장에 다 묶여 있는 거죠. 이런 모든 업무가. 대학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학생의 학벌을 기준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져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딱 보면 지금 클라우드 전환 기업들의 공통점은 업무가 의존성이 없는 거예요. 독립적인 겁니다. 왜? 얘네보다는 훨씬 더 의존성이 없는 겁니다. 물론 모든 업무에 의존성이 100% 없다? 그런 기업은 없어요. 그런 기업은 없어요. 왜? 여기도 의존성이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회원이죠. 회원. 도서에서 회원을 가입하든 티켓으로 가입하든 다 로그인을 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요거 하나만큼은 의존성이 있는 거. 그래서 그렇다면 아까 클라우드 전환 기업들의 대표적인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을 가만히 보니까 업무가 독립적이고, 그죠? 여기 있죠? 업무가 독립적이구나 얘네들은. 그죠? 다 업무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근데 신한투자금융증권 여긴 증권이잖아요. 얘는 어떻게 업무가 독립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얘는 금융회사는 얘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뭐와 연관이 되어 있냐? 금융감독원 규정이 법률이에요. 이 금융감독원 규정에는 뭐가 있냐면요, 금융기관의 거래정보 있죠. 거래정보는 클라우드에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금융권들은 클라우드 못한다 그 얘기인 거잖아요. 맞아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전제가 있어요. 거래정보를 저장할 수 없다라는 것 뿐인 거지, 거래정보 이외에 다른 거는 해도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요, AWS 기반의 분석 시스템 구축. 근데 분석 시스템에 거래 정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식적으로 당연히 있죠. 그죠?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가명화, 익명화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치, 얘는 데이터 3법과 관련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저전주에 국립암센터 그 빅데이터 분석 사업 그 프로젝트를 제가 수주했어요. 끝나면 이제는 일하러 가야 됩니다. 이 강의 끝나면 자,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거기가 뭐 클라우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뭐 전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뭐예요? 다 데이터 3법의 분석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요즘은 그게 완전히 트렌드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금융권에서는 이걸 클라우드로, 이 사례는 그죠? 바꾼 거고, 물론 클라우드가 아닌 것도 있어요. 뭐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요 내용을 파악했으니까 뭘 할 수 있어요? 그래? 그러면 이 부분 중에 우리 업무에서 적용 가능성을 평가해 봐야 되는 거구나. 그냥 기술 동향을 깔아두고 최근 IT 기술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런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중에서 우리 시스템에, 우리 기업에 적용할 만한 거를 검토해야지 기술 동향이 끝나는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IoT는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랑 뭐 크게 관련도 없고, 제가 IoT 사업을 뭐 그렇게 많이 아는 것도 없습니다, 사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최근 그 침해 사고인데요. 최근 침해 사고인데, 지금 뭐 카이나 대우해양이 해킹을 당했대,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대표적으로 3개를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왜? 우리는 이 안에 근본적인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럴 수는 없어요. 왜? 이 안에 직원이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집어넣죠. 인터파크까지. 왜 그러냐? 제가 이거를 집어넣는 거는, 여기에 예를 듣는 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 하필 이 4개의 기업이냐? 이유는 간단해요. 방법이 다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요놈과 요놈은 같아요. 제가 알기로 같지만 나머지는 그 방법이 달라요. 자, 그 인터파크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인터파크가 해킹을 당했대요. 자, 그러면 뭐 아주 옛날 오래된 얘기죠, 인터파크 해킹은. 그래서 여기에서 위협 분석할 때 최근의 해킹을 분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법이 다른 거를 분석하는 거예요. 해킹 사례. 자, 한번 대충 봐보죠. 자, 뭐 쭉 있고,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과징금을 받았다. 뭐 과징금을 받든 말든 이런 거는 관계없어요. 완벽한 APT 공격이래요. 아니, 그럼 완벽한 APT 공격이면 당연히 이 말대로 하면 해킹이 안 되는 거,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뭐 그래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대. 쭉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뭐 돼 있대요. 그래서 인터파크는 URL 이거는 뭐 그 피해자 그런 거고,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분석해 보자고요. 자, 지금까지 추정된 개인정보 유출 경로는 사이버 범죄자가 인터파크 내부 직원의 악성 코드가 감염된 이메일로, 그죠? 내가 이메일을 쐈다 이거죠. 그리고 내부 직원 PC가 감염시켰고, 감염된 PC를 통해서 인터파크 DB에 접근했다. 이 말이 우리한테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이. 근데 좋다 이거죠. 그럼 밑에 한번 봐볼게요. 침투한 이메일을 활용한 악성 코드의 종류, 공격자의 DB 접근 권한 획득 방법, 그 다음에 인터파크 측의 ISMS 시행 여부 등이다. 자, 그리고 이번 사건의 범죄를 알아낸 범죄를 알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대. 사실상 불가능하대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인증은 받았는데 유출이 됐고,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다. 이제 그렇게 들려요, 제가 보기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하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가 해킹이 된 이유가 가만히 봤더니 악성 이메일을 통한 해킹이었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결론은 악성 이메일이 왔는데 그걸 클릭했더니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부 PC가 해킹이 됐고, 그걸 갖고 DB까지 갔다. 그래서 요거를요 정확하게 분석을 해놔야 되고, 이 시나리오를 재현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의미가 있어요. 안 그러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는 거죠. 예. 왜? 위협을 분석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카이와 대우해양. 자, 이것도 한번 봐볼게요. 여기도 해킹 됐다고 그랬죠. 자, 여기는 보니까 망분리를 제대로 안 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건 뭐 도면이 유출됐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원자력 카이의 해킹 통로로 VPN 취약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뉴스는요 거짓 뉴스, 아직 정확하지 않는 뉴스인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봐보죠. 망분리를 제대로 안 했대요. 아니, 망분리는 다 했어.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만약에 망분리가 사실이라면 이유는 하나죠. 망분리를 했는데 안 쓴다.
그 얘기인 거죠. 우회 경로가 있다. 그 얘기인 거죠. 여기가 망분리를 안 할 리는 없거든요. 그리고 얘는 기반시설 사업자이기 때문에요. 무조건 물리적 망분리입니다. 안 봐도. 그죠? 전투기 만드는 데인데. 자, 한번 가볼게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제대로 분리하지 않아서 해킹에 뚫렸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있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망분리를 제대로 안 해서 뚫렸다. 이건 좋은데 인터넷망까지는 어떻게 들어왔냐 이거죠. 그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가장 근본적인 건 인터넷망에 어떻게 들어왔냐. 그게 1차인 거죠. 근데 그 내용은 없어요. 가만히 보면. 자, 그래서 망분리 조치가 미흡했대요. 그죠? 엄격하게 분리해야 될 두 망을 망이 중첩된 망 접점이 있었고 이를 통해서 해킹이 일어났다. 해킹 세력은 직원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업무용 PC와 내부망 연결해 VPN을 타고, 그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있네요. 직원의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아냈습니까? 업무용 PC와 내부망을 연결하는 가상의 VPN을 타고 들어갔대요. 그러면 이 얘기가 전제이죠. 즉 인터넷망 PC가 있고 걔가 해킹을 당했다. 그죠?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는 망분리의 취약점이 있었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사례는 회사의 PC가 두 대가 있는데 이 결론은 인터넷망 PC가 해킹이 됐고 또 하나는 얘는 완벽한 물리적 망분리 해야 되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얘는 인터넷망과 업무망 사이에 VPN 연결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VPN이라고 하면 어디에서 쓰는 겁니까? 집에서 쓰는 거잖아요. 집에서 회사 내부의 시스템을 들어올 때 쓰는 거죠. 근데 얘는 회사 내부에서도 인터넷과 업무망을 VPN을 쓴다. 즉 무슨 말입니까? VPN은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VPN은 기본적으로 암호화만 하는 거지 이 상태에서는 아무런 역할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거를 VPN으로 연결했다. 이거 자체가 문제이거나 아니면 애당초 이게 문제인 거죠. 근본적인 것. VPN 솔루션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하나 더 보죠. 서울대학교 병원 개인정보 유출. 그죠? 이게 뜬 거죠. 개인정보 유출에 7,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대요. 자, 한번 보자고요. 자, 진료 정보가 유출이 됐대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등등이 유출이 됐대. 자,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냐? 병원은 교육부와 등등에 신고했고 해당 IP의 접속 경로와 보안 조치를 했대요. 유출 가능성이 있는 이건 의미가 없고 정황시 추가 피해 적극적으로 하겠대. 이유가 없네요. 이 뉴스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유출됐다. 그냥 그 소리밖에 없는 거고요. 자, 환자 정보 유출. 이걸 한번 봐볼까요? 자, 랜섬웨어 공격을 통해서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되는지 알려졌다. 이건 좀 이상하죠. 랜섬웨어라는 게 뭡니까? 암호화잖아요. 암호화. 그쵸? 암호화인데 그 암호화된 파일을 외부망으로 가져가야지만 유출이 되는 거지. 그쵸? 암호화만 시키면 유출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랜섬웨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문장입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대요.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의 안내 공지를 올렸고 악성 코드의 감염을 통해서 여기 보면 또 감염됐잖아요. 결론은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어떻게 감염됐냐 이거죠. 어떻게 감염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 일부 개인정보를 담아 가져간 게 확인이 됐대요. 유출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어 병원에 등록된 휴대전화별로 개별로 연락했고 확인했다. 자, 없네요. 그죠? 없어요. 이 뉴스에도 그냥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고 개인정보 유출했는데 어떻게 악성 코드에 여기 그나마 있네요. 자, 공격자의 IP가 해외에서 내부 개발용 PC에 원격 접속했다. 이게 이제 개발용 PC일 뿐인 거지 결과적으로 크게 얘기하면 뭡니까? 인터넷 PC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뒤쪽에 랜섬웨어를 생성하든 말든 이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쟤는 도대체 어떻게 원격 접속했냐? 유출이 됐고 쭉 읽어볼게요. 등등 했다. 없네요. 그죠? 내용이 없어요. 뉴스에. 자, 그러면 자, 결과적으로 보면 외부망에서
외부망에서 내부망 PC에 원격 접속했다. 그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뭐 어떻게든 내부망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보면 됩니다. 중해제약 압수수색. 자, 수백 원대 리베이트 의혹을 받은 중해제약이 두 번째 압수수색을 했대요. 그쵸? 자, 그래서 본설 압수수색 했대요. 그래서 여러 병원의 자사약품을 이용하는 대가로 금품을 줬다. 뭐 우리는 금품을 주든 말든 그거랑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뭐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압수수색 이후에 뭐 의사들이 리베이트 돈을 받든 말든 그건 우리랑 관련이 없는 거예요. 압수수색 이후에 진료 정보가 유출이 됐다라는 겁니다. 진료 정보가 이 중해제약 압수수색에 나왔다 이거예요.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정보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보는 거냐면, 이건 지금 수사 중인 거예요. 제가 알기로 이거는 내부자에 의한 유출입니다. 아직 내부자가 누군지 모르죠. 이게 진료 정보니까 내부망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인 거고, 그 사람이 의사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무 외부 직원일 수도 있어요. 자, 결과적으로 4가지 케이스가 지금 최근 위협의 사례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쭉 뽑아놨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제일 먼저 검토해야 될 거 한번 이제 하나하나 보죠. 첫 번째 1번. 자, 법률 검토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거에 뭐 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 행위로그 기록, 이거 우리가 돼 있냐 안 돼 있냐, 이거는 지금 이게 돼 있건 안 돼 있건 이게 필요한 거는 분명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반드시 적용을 해야 돼. 그죠? 이건 적용을 해야 돼요. 뭐 일의 범위와 기술적인 문제를 둘째를 두고 이거는 적용 가능성을 검토를 해야 돼요. 두 번째, 데이터 3법인데 우리는 빅데이터 분석센터 같은 거를 안 만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어떤 기업이 하나 있고요. 보통 이렇게 만듭니다. 우리가 A 대학교, 우리가 뭐 B 대학교. 그러면 대학교가 고등학교도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 정보를 재단 측면에서 전부 다 이렇게 보내주고, 여기가 빅데이터 센터라는 새로운 회사가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분석을 하는 뭐 이런 식.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얘기가 되죠. 그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우리가 앞으로 없을 거냐, 아니면 이걸 준비해야 될 거냐, 이거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준비를 해야 된다면 이 가명화 익명화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어떻게 해요? 향후 뭐 5년 안에 우리가 이 부분을 적용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게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대학교인데 어떤 학생이 입학을 했습니다. 그럼 입학 자료들이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입학 서류나 이런 것들을 법적 보존 기간 동안 보존이 끝났어. 만약에 그게 몇 년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3년이라고 쳐보자고요. 법적 보존 기간이 3년이면 당연히 파기해도 되는 거죠. 이렇게 파기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죠. 아니, 이거를 파기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제시를 해준 겁니다. 이거를 파기하지 않고 가명화 익명화 처리를 해서 가명 처리를 한 다음에 이걸 누적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패턴들을 분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예요. 회원 탈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웹사이트에 정보 주체가 회원 탈퇴를 요구하면, 그죠? 요구하면 특별히 다른 법률에 탈퇴를 거부할 권한이 없다라는 걸 가정하고요. 그죠? 탈퇴를 요청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즉시 파기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파기하기 싫은 겁니다. 왜? 이거를 누적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명 처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용할 수 있죠. 그죠? 왜?
개인을 식별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쓰고 있습니다. 이걸 기존에는 회원 정보를 무조건 지웠는데 그저 법적 그 사항이 없어서. 근데 지금은 어때요? 가명 처리해버리면 안 지워도 됩니다, 사실상.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요놈과 접근거나 뭐 나머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크게 크리티컬하지 않은 거고요, 문제 등에. 그래서 이것도 가만히 보니까 적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관련 업무별 법률이죠. 자, 그 다음 이제 계속 가볼게요. 기술 동향을 봤는데 출입 통제, 특히 우리가 챗봇, 이 챗봇은 많이 쓰는 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챗봇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챗봇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상담 이력이 있잖아요. 상담 이력. 그 상담 이력이 뭡니까? 이건 개인정보 덩어리거든요. 이거는 개인정보를 식별자만 개인정보로 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민감 데이터 혹은 프라이버시 확대해서 개인정보를 보면 챗봇의 상담 내역은요, 개인정보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외부 업체에다가 의뢰를 했어. 근데 외부 업체 서버에 그게 다 있어. 근데 그 서버 안에 개인정보가 있어. 그런데 그거에 대한 관리 감독은 누가 있어요? 수탁자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챗봇 잘못 쓰고 그냥 내버려 놨다가는 알게 모르게 개인정보 위배가 돼 버리는 거죠. 자, 출입 통제. 우리도 그거 있습니다. 그죠? 지나가면 온도 체크하는 거. 그러면 이거 검사해 봐야죠. 이거는 검사 대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상행위 탐지. 앞으로 정보보안 솔루션의 동향이 다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죠? 이미 그렇게 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영역에, 우리 보안 시스템 어디인가 적용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러면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거의 행위가 바로 EDR이라는, 그죠? 보안 솔루션이죠. EDR, CDR은 좀 다른 겁니다. 사실은 CDR은 다른 거지만 이런 솔루션, 그 다음에 APT 솔루션, 이런 게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클라우드. 일부 업무는 반드시 클라우드 전환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 부분은 보안성 검토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밑으로 가볼게요. 자, 얘는 인터넷망과 업무망을 가지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아무튼 그거로 해킹을 당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망분리도 우리 기업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망과 망 사이에 VPN은 없겠죠. 얘는 왜 VPN이 있는 겁니까? 얘는 기반 시설이고 물리적 망분리를 하고 있고, 원래 물리적 망분리를 할 때 인터넷망에서 내부망으로 못 들어가게 해야 돼. 기반 시설은. 예, 기반 시설은 다릅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디냐? 연대 세브란스입니다. 거기 기반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상급 종합병원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얘는 그걸 열어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일단 망 분리는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망 연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가 없는지 봐야 될 거고, 또 하나 얘도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런 내용인데 얘는 정확하게 시나리오가 나오진 않았지만 개인정보 취급자가 내부망 연결해서 업무를 하는 경우, 이때 VPN을 쓰건 뭐를 쓰건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무조건 취급자 PC 해킹 당하면 내부망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내부자에 대한 유출. 이거 내부자 유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유출도 유출이지만 로그죠. 로그 기록이 다 있어야 되죠. 누가 갖고 갔는지 그거를 분석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얘도 매체 제어에 대한 것도 우리 확인해 봐야 되고, 또 하나 망연계도 확인해 봐야 되고, 혹시 대학교면 뭐 교수님이 예를 들어서 노트북 왔다 갔다, 개인 노트북 왔다 갔다 들어오면 누가 터치 못하죠. 그래서 매체에 대한 반입 반출 이것도 다 봐야 되고, 그죠? 안 그러면은 우리도 똑같이 당한다 이거죠. 여기 있는 거 이 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대부분의 기업 이 기법 쓰면요 다 해킹 당해요. 이거 안 당하는 게 더 이상할 정도로 해킹 당합니다. 자, 그래서 반입 반출에 대한 거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되고, 자, 그리고 망연계 봐야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악성 이메일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도 이메일을 보내면 해킹을 당하나? 이메일 이것도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리스트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 우리의 검토 대상이냐 아니냐 그걸 보는 게 뭐예요? 바로 환경 분석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ISP 컨설팅이면 예를 들어서 시장 동향, 그죠? 비즈니스가 어떻게 흘러가냐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지만 우리는 정보 보안의 환경 분석이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법률 변경 내용, 그죠? 혹은 법률이나 의무 인증, ISMSP 인증이라든가, 그죠? 인증 기준이 바뀌었다거나, 그리고 또 보안 관련 기술들, 혹은 IT 기술이라고 그래도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에 대한 검토를 하고, 그게 우리 기업에 적용이 가능한 건지, 그리고 또 하나 타 기업, 우리랑 똑같은 타 기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챗봇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어디는 AWS로 하고 어디는 내부 서버로 하고, 그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관리 감독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다른 곳이 해킹을 당했다 안 당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당했는지, 그리고 그 방법을 우리 기업에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도 당하는 건지 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후부터는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에 대해서 사실 환경 분석 다음에는 현황 분석이에요. 현황 분석. 그 현황 분석을 한 다음에 이런 거를 다 증명해 봐야 돼요. 증명해 보면 뭐가 나옵니까? 투비가 나와요. 투비가 뭐예요? 개선책이죠. 투비가 개선책이죠. 그래서 해결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드렸고요.